성녀의 구제, 히가시노 게이고. 건물에 들어서니 발치가 서늘했다. 스니커를 신고 있는데도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어느 방에도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에 겨우 사람과 스쳤다. 안경을 낀 젊은이였다. 그는 우스미 가오루를 보고서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이 건물에 낯선 여자가 들어오는 일이 흔치 않은지도 모르겠다. 이 건물에는 몇 달 전에도 한 번 왔었다. 수사 일과에 갓 배치되었을 무렵이었다. 어떤 사건을 수사하다가 물리적인 트릭에 막혀 조언을 구하러 왔던 것이다. 그때 기억을 되새기면서 가오루는 가려는 방을 찾았다. 제13연구실은 가오루가 기억하는 위치에 있었다. 전에 왔을 때처럼 문에 각 연구원의 소재지 표지판이 달려 있었다. 이 표시판을 보면 이 방 사람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유가와라 적힌 옆에 제시를 뜻하는 빨간 자석이 붙어 있었다. 그것을 본 그녀는 안도했다. 상대가 그녀를 바람맞힐 마음은 없는 듯 했다. 조수와 학생들은 모두 강의에 들어간 모양이었다. 그 사실도 그녀를 안심시켰다. 가능하면 단 둘이 이야기하고 싶었다. 문을 노크하자 네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한참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자동문이 아니라서 말이야. 안에서 그런 말소리가 들렸다. 가오루가 제 손으로 문을 열자 검은 반소매를 입은 남자의 등이 보였다. 그 너머에는 대형 컴퓨터 모니터가 있고 화면에는 크고 작은 공을 끼워 맞춰 놓은 듯한 무늬가 떠 있었다. 미안하지만 싱크대 옆에 있는 커피 메이커 스위치 좀 눌러주겠나? 물과 커피는 담아 놓았으니까. 등의 주인이 말했다. 싱크대는 들어서자 바로 오른쪽에 있고 그 옆에는 아직 새 것으로 보이는 커피 메이커가 놓여 있었다. 가오루가 스위치를 누르자 잠시 후 슉슉 증기가 오르는 소리가 났다. 인스턴트 커피를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가오루가 말했다. 배드민턴 대회에서 우승을 했더니 상품으로 주더라고. 공짜로 생긴 건데 싶어 사용해봤더니 꽤나 편리하더군. 게다가 한 잔당 단가도 싸고. 이렇게 좋은 걸 더 빨리 사용할 걸 그랬다. 뭐 그런 뜻입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 치명적인 결점이 있거든. 그게 뭔데요? 인스턴트 커피의 맛을 낼 수 없잖아. 그렇게 말하고 키보드를 타닥타닥 두드린 후 이 연구실의 주인 유가와 마나부는 의자를 빙글 돌려 가오루 쪽을 향했다. 수사 일과의 일에는 이제 적응이 됐나? 조금은요. 그래, 다행이라고 해두지. 형사직에 적응한다는 건 인간성을 조금씩 잃는다는 뜻이라는 게 내 지론이지만. 구사나기 선배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셨나요? 몇 번이나 했지. 듣고서도 꿈쩍 안 하지만. 유가와는 컴퓨터 화면으로 눈길을 돌리고 마우스를 잡았다. 그게 뭔가요? 이거? 페라이트의 결정 구조를 모델화한 거야. 페라이트라면 자석 말인가요? 가오루의 반문에 물리학자는 안경 너머에 있는 눈을 번쩍 떴다. 잘 아는군. 자성체란 표현이 좀 더 정확하지만 자석이라고 해도 별 상관은 없지. 어떤 책에서 봤어요. 자석 침대에도 사용된다던데. 구사나기가 들었으면 좋겠군. 유가와는 모니터 스위치를 끄고 다시 가오루를 쳐다보았다. 그건 그렇고 우선은 내가 질문을 하지. 우스미 양이 여기 온 걸 구사나기에게는 왜 비밀로 해야 하지? 그 얘기를 하려면 저도 사건 이야기부터 해야 하는데요. 가오루의 대답에 유가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우스미 양의 전화를 받고 난 일단 거절했어. 이제 경찰의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런데도 만나기로 한 건 우스미 양이 구사나기에게는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이야. 왜 그에게 숨겨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시간을 낸 거라고. 그러니까 우선은 내 질문에 대답해. 미리 말해두겠는데
사건 이야기를 들을지 안 들을지는 그 후에 결정하겠어. 담담하게 말하는 유가와를 보면서 가오루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고 생각했다. 구사나기에게 듣기로 과거에는 수사에 협조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구사나기와도 소원해진 듯한데 그게 어떤 사건인지는 가오루도 모르고 있었다. 사건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럴 리가 있나. 당신들 탐문 조사를 할 때 상대방에게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나? 핵심은 얼버무리고 자기들이 알아내려는 부분만 진술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잖아. 그 기술을 응용하라고. 자, 얼른 이야기해봐.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학생들이 돌아온다고. 빈정거리는 말투에 가오루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릴 뻔했다. 이 냉철한 학자를 다소나마 당혹스럽게 하고 싶은 욕구가 일었다. 왜 그러고 있는 거야? 그가 눈썹을 찡그렸다. 이야기할 마음이 없는 건가? 아닙니다. 그럼 빨리빨리 하라고. 시간이 별로 없어. 알겠습니다. 하고서 가오루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구사나기 선배는 그녀는 유가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사랑하고 있어요. 뭐? 유가와의 눈에서 냉철한 빛이 사라졌다. 길 잃은 소년처럼 초점이 흐려졌다. 그런 눈으로 그는 가오루를 보았다. 뭐라고? 사랑하고 있다고요. 가오루는 다시 말했다. 구사나기 선배는 사랑에 빠졌어요. 유가와는 턱을 아래로 잡아당기고 안경을 고쳤었다. 그리고 다시 가오루를 쳐다보는 눈에 경계심이 짙게 어려 있었다. 누구를? 그가 물었다. 용의자요. 이번 사건의 용의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때문에 저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것을 선배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사나기는 내가 우스미 양에게 어떤 식으로든 조언하기를 원치 않을 거란 뜻인가? 네, 그렇습니다. 내가 우스미 양을 너무 허술하게 봤군.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냥 돌아가라고 할 작정이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튀어나올 줄이야. 사랑이라니, 더구나 구사나기가.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승리감을 만끽하면서 가오루는 말했다. 우선 커피부터 마시자고.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 이야기를 들어도 집중할 수가 있지. 유가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컵 2개에 커피를 따랐다. 마침 잘 됐네요. 컵 하나를 받아들면서 가오루가 말했다. 잘 됐다니?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기에 딱 좋은 사건이거든요. 사건의 발단이 커피예요. 커피 한 잔에서 꿈의 꽃이 필 수도 있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지 아마. 자, 이제 이야기해봐. 유가와가 의자에 걸터 앉아 커피를 마셨다. 가오루는 마시바 요시타카 살인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순서대로 이야기했다. 수사 내용을 외부 사람에게 발설하는 것은 규칙 위반이지만 그러지 않고는 유가와의 협력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구사나기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 게다가 무엇보다 가오루는 이 인물을 믿었다. 가오루가 이야기를 마치자 커피를 다 마신 유가와는 빈 컵을 들여다보았다. 요컨대 이런 이야기로군. 우스미 양은 피살자의 부인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데 구사나기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 사실 사랑이란 표현은 좀 무리가 있어요. 교수님의 관심을 사기 위해 임팩트가 강한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하지만 구사나기 선배가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적어도 평소의 선배는 아니죠. 왜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지는 묻지 않기로 하지. 그런 일에 여자의 직감이 상당히 정확하다는 것을 나도 꽤나 믿는 편이니까. 감사합니다. 유가와가 미간을 찡그리고 커피잔을 책상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우스미 양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구사나기가
사건을 편협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마시바 아야네라고 했나? 그녀의 알리바이도 완벽하고 말이야. 칼이나 총 따위의 직접적인 흉기를 사용한 범행이라면 몰라도 이번 사건은 독살이에요. 사전에 어떤 장치를 해두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내게 그 장치가 무언지 생각해달라는 건가?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기에 가오루는 잠잡고 있었다. 역시 물리학자는 입술을 실쭉거렸다. 웃음이양,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리는 마술이 아니야. 하지만 교수님은 지금까지 마술 같은 트릭을 몇 번이나 해결하셨잖아요. 범죄의 트릭은 마술과는 달라. 그 차이를 아나? 고개를 젓는 가오루를 보고서 유가와는 다시 말을 이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양쪽 모두 근거는 있어. 다만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지. 마술은 연기가 끝나는 동시에 관객이 근거를 파헤칠 기회도 없어져. 그런데 범죄의 트릭은 그 현장을 수사진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조사할 수 있어. 무슨 장치가 있다면 반드시 흔적이 남지. 흔적을 완벽하게 없애는 것이 범죄 트릭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야. 이번 범행 역시 그 흔적이 교묘하게 제거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우스미 양의 이야기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이는데. 이름이 뭐라고 했지? 그 애인이라는 여자. 와카야마 히로미요. 그 여자가 피살자와 함께 커피를 마셨다고 진술했다면서. 커피를 끓인 것도 그 여자고 사전에 어떤 조작이 있었다면 왜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지? 그 점이 가장 큰 수수께끼라고. 아까 한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발상이 있던데 커피를 맛있게 하는 향신료라고 하면서 피살자에게 미리 독극물을 건네는 방법 말이야. 추리 드라마의 소재로는 그런대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범인이 범행을 위해 선택할 방법은 아니지. 왜 그렇죠? 범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독극물을 향신료라고 하고서 건넸는데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또 가령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아내가 준 거라면서 커피에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가오루는 입술을 깨물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사실 그녀는 이 추리를 줄곧 뿌리치지 못하고 있었다. 부인을 범인이라고 추정하는 경우 적어도 3가지 난관을 해결하고서 장치를 마련했다고 봐야 해. 유가와는 손가락 3개를 세워 보였다. 첫 번째는 독극물을 사전에 투입했다는 것이 발각되지 않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알리바이를 만든 의미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독극물에 노출되는 사람이 반드시 요시다카 씨여야 한다는 점이야. 설사 애인을 끌어들이는 한이 있어도 요시다카 씨가 죽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그리고 세 번째는 단시간 내에 그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야. 홋카이도에 가기 전날 밤 그 집에서 홈파티를 했다면서. 그 시점에 어딘가에 독극물이 투입되어 있었다면 누구든 피해를 입었을 위험성이 있지. 그러니 그 후에 모종의 장치를 마련했을 거야. 거침없이 그렇게 말하고서 그는 두 손을 번쩍 들었다. 항복이야. 그런 트릭은 생각해낼 수가 없어. 적어도 나는 말이지. 그 난관이 그렇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내 생각은 그래. 특히 첫 번째 난관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부인은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한데. 가오루는 한숨을 쉬었다. 이 사람이 이렇듯 단언하는 것을 보면 역시 자신의 추리가 억지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가오루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유가와가 커피를 한 잔 더 따르려고 일어서는 것을 보면서 전화를 받았다. 어디 있는 거야? 구산아기의 목소리가 들렸다. 말투가 약간 거칠었다. 약국에서 탐문 조사를 하고 있어요. 아비산의 입수 경로를 조사해 오라고 해서요. 무슨 일 있나요? 감식반이 건수를 올렸어. 다른 곳에서도 독극물이 검출됐어.
가오루는 전화기를 고쳐주었다. 어디에서 나왔는데요? 주전자야. 물을 끓였던 주전자. 어떻게 그런 데서? 아주 적은 양이지만 틀림없는 것 같아. 이제 와카야마 히로미에게 이미 동행을 요구하게 될 거야. 그녀에게요? 주전자에서 그녀의 지문이 나왔어. 그야 당연하죠. 일요일 아침에 커피를 끓였으니까요. 알아. 그러니까 그녀는 독을 섞을 기회가 있었던 거라고. 그녀의 지문만 나왔나요? 물론 피살자의 지문도 나왔지. 부인은요? 부인 지문은 없었어요? 구산아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후 하고 들렸다. 그 집 주부인데 지문 한두 개 있는 거야 당연하지. 하지만 마지막으로 주전자에 손을 댄 사람은 부인이 아니었어. 겹친 지문의 시간차로 판명된 사실이야. 그리고 장갑을 끼고 손댄 흔적도 없다나 봐. 장갑의 흔적이 반드시 남는 건 아니라고 배웠는데요. 그건 나도 알아. 아무튼 상황으로 봐서 와카야마 히로미 말고는 독을 섞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본청에서 취조가 있을 테니까 자네도 빨리 돌아와. 알겠다고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다. 진전이 있는 모양이군. 그렇게 말하고 유가와는 선체로 커피를 마셨다. 가오루는 전화의 내용을 전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면서 잠자코 듣고 있었다. 주전자에서 검출되었다. 그거 참 뜻밖이군. 역시 제가 억측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요일 아침에 와카야마 히로미는 그 주전자로 물을 끓여 커피를 내리고 피살자와 함께 마셨습니다. 즉, 그 시점에서 주전자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마시바 아야네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군요. 덧붙여 주전자에 독을 넣는 방법은 부인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 트릭이 될 수 없지. 무슨 뜻인지 몰라 가오루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우스미 양은 지금 부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는데 그건 사건 발생 직전에 주전자를 사용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 만약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경찰은 부인에게도 독을 섞을 기회가 있었다고 여기지 않았을까? 그러니 그녀로서는 굳이 알리바이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야. 아, 그렇군요. 가오루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푹 숙였다. 어찌되었든 마시바 아야네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겠군요. 그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유가와는 가오루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방향 전환을 할 거지? 부인이 범인이 아니라면 구산아기처럼 이번에는 애인에게 혐의를 둘 텐가? 가오루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자신만만하군. 그 근거를 말해줄 수 있겠나? 설마 사랑하는 남자를 죽일 리 없다. 뭐 그런 이유는 아니겠지? 유가와는 의자에 걸터 앉아 다리를 꼬았다. 가오루는 내심 초조했다. 아닌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대답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 밖에 확실한 근거 따위는 없었다. 그런데 유가와의 얼굴을 보니 그 역시 와카야마 히로미가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근거까지 이미 확보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이번 사건에 관해 가오루에게 들은 것밖에 알지 못한다. 그런데 주전자에 독을 넣은 사람이 와카야마 히로미가 아니라는 확신을 어떤 힌트에서 얻었을까? 하며 가오루가 고개를 들었다. 왜? 주전자를 씻었겠죠. 뭐라고? 만약 그녀가 주전자에 독을 넣었다면 경찰이 오기 전에 주전자를 씻었을 거라고요. 시신을 발견한 것은 그녀입니다. 그러니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겠죠. 유가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거야. 덧붙여서 만약 그 여자가 범인이라면 주전자를 씻는 것은 물론 커피 찌꺼기와 종이 필터까지 다 처분했겠지. 그리고 시신 옆에 독극물을 담았던 종이봉투나
그런 것을 놔뒀겠지.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 말이야. 고맙습니다. 가오루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오길 잘했어요. 실례가 많았습니다. 돌아서서 문 쪽으로 가려는 그녀를 유가와가 불러세웠다. 잠깐, 내가 현장을 보러 가긴 어려울 테니까 사진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진이요? 독이 든 커피를 끓였던 부엌 사진, 그리고 수거한 식기와 주전자 사진도 보고 싶은데. 가오루는 눈을 번쩍 떴다. 협조해 주시는 건가요? 유가와는 얼굴을 찡그리고 머리를 긁적거렸다. 틈이 나면 생각해보지. 홋카이도에 있는 인간이 도쿄에 있는 인간을 독살하는 게 가능한지 어떤지 말이야. 가오루는 자신도 모르게 희죽 웃었다. 그리고 숄더백을 열고 안에서 파일을 꺼냈다. 여기요. 뭐지? 주문하신 물건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찍었어요. 파일을 펼쳐본 유가와는 놀란 듯 슬쩍 몸을 뒤로 젖혔다. 수수께끼가 풀리면 그 트릭을 사용해서 자네 손톱 때를 끓여먹게 하고 싶군. 그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물론 구사나기에게 말이지. 와카야마 히로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지금 다이칸 야마에 있다고 했다. 마시바 아야네의 퀼트 학원이 다이칸 야마에 있는 모양이었다. 구사나기는 기시타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이칸 야마로 향했다. 세련된 건물이 줄줄이 늘어선 거리에 외벽에 하얀 타일을 붙인 아파트가 있었다. 요즘 시절에 드문 자동 잠금 장치 없는 현관이었다. 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렸다. 305호 문에 엔즈 하우스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인터폰을 누르자 바로 문이 열리면서 와카야마 히로미가 불안으로 가득한 얼굴을 내밀었다.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구사나기가 안으로 발을 들이밀었다. 실은 하고 찾아온 용건을 말하려다 말을 삼켰다. 방 안에 마시바 아야네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 계셨군요.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려고요. 그보다 히로미에게 무슨 볼일이 있나요? 그녀에게 더는 물을 게 없는 줄 알았는데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구사나기를 비난하는 울림이 노골적으로 묻어났다. 상심에 찬 눈으로 쏘아보아 그는 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상황이 약간 진전되어서요. 구사나기는 와카야마 히로미 쪽을 보고서 말했다. 경시청에 동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와카야마 히로미가 부릅뜬 눈을 여러 번 깜빡거렸다. 무슨 일이죠? 그렇게 물은 쪽은 마시바 아야네였다. 왜 히로미가 경시청에 가야 하는 거죠? 그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와카야마 씨, 동행해 주실 거죠? 괜찮습니다. 경찰차로 가는 게 아니니까요. 와카야마 히로미는 겁먹은 눈빛으로 아야네를 보고는 구사나기 쪽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바로 돌려보내 주실 거죠? 용건이 끝나면요. 준비하고 나올게요. 와카야마 히로미는 안쪽으로 사라졌다가 잠시 후 윗도리와 핸드백을 들고 돌아왔다. 그동안 구사나기는 아야네가 여전히 쏘아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 그쪽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와카야마 히로미는 기시타니에게 떠밀리듯 밖으로 나갔다. 구사나기도 뒤따라 나가려는데 잠깐만요 하면서 아야네가 팔을 잡았다. 의외로 힘이 강했다. 히로미를 의심하고 있나요? 설마 그렇진 않겠죠. 구사나기는 난감했다. 문 밖에서는 기시타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나가 있어. 그렇게 말하고서 구사나기는 일단 문을 닫고 아야네 쪽을 돌아보았다. 죄송해요. 그녀는 구사나기의 팔을 잡은 손을 내렸다. 그녀는 절대 범인이 아니에요. 만약 그녀를 의심하고 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실수예요.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야네는 힘주어 고개를 저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녀가 남편을 죽일 리 없죠. 경찰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요. 어째서죠? 형사님도 아시잖아요. 히로미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요. 구사나기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역시 알고 계셨나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 일로 히로미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남편과의 관계를 추궁했더니 솔직하게 인정하더라고요. 그때 둘 사이에 오간 대화를 아야네는 자세하게 재현했다. 그 내용을 듣고서 구사나기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오늘 이 방에서 두 여자가 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구사나기는 그녀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제가 친정에 간 건 헤어지자는데 그 집에 계속 있기가 괴로워서였어요. 거짓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야네는 머리를 숙였다. 일이 그렇게 된 거니까 히로미가 남편을 죽일 이유가 없죠. 부디 그녀를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그녀가 그렇게 애원하자 구사나기는 당혹스러웠다. 남편을 빼앗은 여자를 과연 이렇게까지 비호할 수 있는 것인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심증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물적 증거에 기초해서 객관적으로 임해야만 합니다. 물적 증거? 히로미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아야네의 눈초리가 험악해졌다. 구사나기는 한숨을 쉬고서 잠시 생각했다. 와카야마 히로미를 의심하는 근거를 말한다고 해서 앞으로의 수사에 지장이 있을 것 같진 않았다. 독극물을 투입한 경로가 밝혀졌습니다. 구사나기는 마시바의 집 주전자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었으며 와카야마 히로미 말고 사건 발생 당일 마시바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 주전자에서... 그렇군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와카야마 씨밖에 없는 이상 그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아야네는 뒷말을 잇지 못했다. 서둘러야 하니 그럼 이만. 구사나기는 머리를 숙이고서 방을 나왔다. 와카야마 히로미를 데리고 오자마자 마미야는 추조실에서 그녀를 신문했다. 신문은 수사본부가 설치된 메구로 서에서 하는 것이 보통인데 마미야가 경시청에서 하겠다고 자청한 것이었다. 아무래도 그는 와카야마 히로미가 자백할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는 듯 했다. 범행을 자백할 경우 그 자리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메구로 서로 연행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범인을 체포해서 연행하는 장면을 매스컴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사나기가 자리에 앉아 신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웃음이 가오루가 돌아왔다. 그녀는 입을 열자마자 와카야마 히로미는 범인이 아니라고 했다. 그 근거를 듣고서 구사나기는 맥이 쭉 빠졌다. 들을 가치조차 없는 이야기여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와카야마 히로미가 독을 섞었다면 시신을 발견한 후에 주전자를 씻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추론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그럼 그녀 말고 누가 주전자에 독을 넣었다는 거지? 미리 말하는데 마시바 아야네는 그럴 수 없었다고. 누군지는 모릅니다. 일요일 아침 와카야마 히로미가 나간 후에 마시바 씨 집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구사나기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거야. 그날 마시바 요시타카는 줄곧 혼자였다고.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아무튼 와카야마 히로미는 신문에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어요. 평소와는 다른 강경한 말투에 구사나기는 움찔했다. 그때 그의 가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다. 위기의 순간에 마침 잘 되었다는 심정으로 전화기를 보다가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마시바 아야네에게서 온 전화였다. 일하시는 중일 텐데 죄송해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뭐죠? 구산아기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주전자에서 독이 검출되었다는 거 말이에요. 누가 주전자에 독을 넣었다고만은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와카야마 히로미를 빨리 돌려보내달라는 부탁 전화일 줄 알았던 구산아기는 당황했다. 왜죠? 더 빨리 말씀드려야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남편은 건강에 무척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수돗물도 거의 마시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할 때도 늘 정수기물을 사용했어요. 그대로 마시는 것은 생수뿐이었죠. 그이는 커피를 끓일 때도 꼭 생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커피를 끓일 때에도 틀림없이 생수를 썼을 거예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았다. 그럼 생수병에 독이 들어있었다는 겁니까? 구산아기의 목소리가 들렸는지 옆에서 웃음이 가오르가 한쪽 눈썹을 움찔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로미 씨만 의심하는 건 이상해요. 생수병에 독을 넣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건 그렇지만 예를 들어 마시바 아야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저라도 가능하죠. 와카야마 히로미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가오루가 차를 몰고 경시청을 나선 것은 밤 8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히로미가 추조실에 머무른 것은 약 2시간. 신문에 임했던 마미야로서는 예상보다 짧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일찍 끝낸 데에는 역시 마시바 아야네가 건 전화의 영향이 컸다. 아야네는 남편 마시바 요시타카가 커피를 끓일 때 반드시 생수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노라고 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독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와카야마 히로미만은 아니라는 뜻이 된다. 사전에 물을 섞어 놓으면 그만이니까. 마미야도 울면서 자신은 아니라고만 하는 히로미를 추궁할 적절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는지 오늘은 그만 돌려보내는 게 어떻겠느냐는 가오루의 제안을 탐탁지 않아 하면서도 받아들였다. 조수석에 앉은 히로미는 가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가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있다는 것은 가오루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험상궂게 생긴 형사가 조목조목 따지고 들면 남자라도 공포와 불안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 울 정도로 흥분했던 감정이 잦아들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가령 마음이 가라앉았다 한들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가오루는 생각했다. 경찰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집에 데려다주는 여형사에게 좋은 감정을 품고 있을 리가 없었다. 히로미가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냈다. 전화가 온 모양이었다. 방금 전에 끝났어요. 지금 돌아가는 중이에요. 아니요. 여형사님 차 타고 가고 있어요. 매구로서가 아니라 경시청에서 가는 거라 조금 더 걸릴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기운 없는 목소리로 통화하고서 히로미는 전화를 끊었다. 가오루는 숨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마시바 아야네 씨인가요? 순간적으로 히로미가 긴장하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런데요? 왜요? 아까 구산아기 선배에게서도 전화가 왔었어요. 히로미 씨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던데요. 그래요? 마시바 요시타카 씨와의 관계를 두 분이서 이야기했다면서요. 어떻게 그걸... 선배가 아야네 씨에게 들었답니다. 히로미 씨를 경시청에 데리고 가기 전에요. 아무 반응이 없어 가오루는 슬쩍 옆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초연한 표정으로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생겼다고 좋아할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런 말은 신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이상합니다. 으르렁대고 싸워야 마땅한 상황인데
두 분은 예전과 다름없이 서로를 대하고 있잖아요. 그건 마시바 씨가 죽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긴 하겠지만 아무튼 제 솔직한 느낌이에요. 잠시 후 히로미는 그렇겠죠 라고 말했다. 현재의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는 그녀도 뭐라 설명할 수 없다는 듯이 들렸다. 두세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을까요? 히로미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남은 게 있나요? 넌더리가 난타는 말투였다. 피곤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간단한 질문이에요. 히로미 씨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뭐죠? 일요일 아침에 마시바 씨와 커피를 마셨다고 했죠. 그때 커피는 히로미 씨가 끓였다고 했고요. 또 그 얘기인가요? 히로미는 울먹거리며 되물었다.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독 같은 건 알지도 못해요. 그게 아니라 커피를 어떻게 끓였는지 물으려는 겁니다. 그때 당신이 어떤 물을 사용했는지요. 물요? 생수를 사용했는지 수돗물을 사용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하고 그녀가 탈진한 듯한 소리를 내었다. 그때는 수돗물을 사용했어요. 틀림없나요? 네, 그게 왜요? 왜 수돗물을 사용했죠? 왜냐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온수를 받아서 끓이는 게 빠르잖아요. 그 자리에 마시바 씨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그에게 커피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요. 울먹거리는 소리에 짜증이 섞여 나왔다. 잘 기억해 보세요. 커피를 내릴 때가 아니라 당신이 주전자의 온수를 받을 때 마시바 씨가 정말 옆에 있었나요? 히로미가 침묵했다. 마미야에게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겠지만 이런 질문은 없었을 것이다. 아, 그러네. 그녀가 중얼거렸다. 맞아요. 그때는 없었어요. 주전자를 불에 올려놓고 있는데 부엌에 들어와서 커피 내리는 걸 보여달라고 했어요. 틀림없나요? 네, 지금 생각났어요. 가오르는 차를 도로 옆에 세웠다. 깜빡이를 켜고 몸을 조수석 쪽으로 튼 후에 히로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왜 그러죠? 히로미가 겁을 먹은 듯 몸을 뒤로 뺐다. 전에 커피 끓이는 법을 아야네 씨에게 배웠다고 했었죠. 네, 하면서 히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시바 아야네 씨가 구사나기 선배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마시바 요시타카 씨는 건강에 무척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서 수돗물은 마시지 않았다. 음식을 할 때는 정수기물을, 커피를 끓일 때는 생수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요. 알고 있었나요? 히로미는 눈을 크게 뜬 후에 몇 번을 깜빡거렸다. 그러고 보니 전에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굳이 신경 쓸 거 없다고 하셨어요. 그랬어요? 네, 생수는 비경제적이고 끓이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면서요. 그리고 마시바 씨가 물으면 생수를 썼다고 하면 된다고 했어요. 히로미는 자신의 볼에 손을 대며 말했다. 까맣게 잊고 있었네. 그러니까 아야네 씨도 사실은 수돗물을 사용했던 거네요. 네, 그래서 그날 아침에 물을 끓일 때도 별다른 생각 없이 수돗물을 받았어요. 가오루의 눈을 쳐다보면서 히로미는 말했다. 고개를 끄덕이는 가오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잘 알겠어요. 고마워요. 가오루는 깜빡이를 끄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었다.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수돗물을 사용한 게 무슨 문제라도 되나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에는 독극물에 의한 타살의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시바 씨가 먹거나 마신 모든 것을 꼼꼼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스미 씨, 믿어주세요. 전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앞을 향한 채 가오루는 침을 꿀꺽 삼켰다. 믿어요. 란 말이 입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아서였다. 하지만 형사에게
그 말은 금기다. 경찰은 히로미 씨만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을 의심한다고 할 수 있죠. 참 짜증나는 직업입니다. 기대했던 대답과는 전혀 달라서인지 히로미는 또 침묵했다. 가쿠게이 대학 역 옆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려 현관을 향해 걸어가는 히로미의 뒷모습을 보고 있던 가오루는 문득 그 너머를 보았다가 서둘러 시동을 껐다. 유리문 안에 마시바 아야네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히로미도 아야네를 보고서 다소 놀란 듯 했다. 그런 그녀를 아야네는 위로하는 눈길로 쳐다보다가 가오루가 뛰어오는 것을 알아차리자 눈초리가 매서워졌다. 히로미도 뒤돌아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아직도 뭐가 남았나요? 그렇게 물은 사람은 히로미였다. 아야네 씨의 모습이 보여서 인사라도 할까 하고요. 가오루는 그렇게 대답하고서 아야네 쪽을 향해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다. 늦은 시간까지 히로미 씨를 놔드리지 않아 죄송합니다. 히로미 씨에 대한 의혹은 풀렸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야네 씨도 구사나기 선배에게 귀중한 정보를 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로군요. 하지만 이제 이쯤 해두세요. 히로미 씨는 죄가 없어요. 그녀를 추궁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 쪽에서 판단할 일이죠. 앞으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는 협조할 거예요. 하지만 히로미 씨는 데려가지 마세요. 지금까지 아야네에게 품고 있던 이미지와는 다른 매몰찬 말투였다. 가오루는 놀라 그녀를 보았다. 아야네는 히로미 쪽을 향해 있었다. 히로미, 사실이 있는 그대로 말해야 돼.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널 지켜줄 수 없으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았지?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그렇게 몇 시간이나 있으면 몸에도 안 좋잖아. 그 말에 히로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숨기고 있는 무언가를 들춰내 당황한 기색이었다. 그 표정을 본 가오루의 내리에 번뜩 스치는 것이 있었다. 혹시 히로미 씨, 지금 여기서 털어놓는 게 어떻겠어? 다행히 여형사고 나도 다 아는 일이니까. 아야네가 말했다. 선생님은 요시타카 씨에게서 들었나요? 아니, 하지만 알 수 있지. 나도 여자니까. 그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가오루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래도 확인을 해야 했다. 히로미 씨, 혹시 임신한 건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히로미는 잠시 주저하더니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2개월이에요. 가오루의 시야 끝에 움찔하는 아야네의 움직임이 보였다. 가오루는 그녀가 마시바 요시타카를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님을 확신했다. 본인도 그렇게 말했지만 여자 특유의 직감으로 알아차렸던 것이다. 히로미의 대답으로 그 직감이 맞았다는 것을 알자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약간은 충격을 받은 것이리라.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아야네는 의연한 표정으로 가오루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제 알겠어요? 히로미 씨는 지금 자신의 몸을 가장 소중히 해야 할 시기라고요. 당신도 여자니까 알겠죠. 이런 몸으로 경찰에서 몇 시간이나 추조를 당하다니 말도 안 돼요. 가오루는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임신한 여자를 추조하는 경우에는 지켜야 할 갖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상부에 보고를 하죠. 앞으로는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해요. 아야네는 히로미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됐어. 숨기기만 하면 병원에도 갈 수 없잖아. 히로미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아야네를 보고서 입술을 달싹거렸다. 가오루에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죄송해요 하고 말한 것 같았다. 한 가지 더 말해둘 게 있어요. 그녀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는 마시바 요시타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그이는 그녀를 선택하고 나와 헤어질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 그이를 뱃속 아이의 아빠를 그녀가 살해할 리가 없잖아요. 가오루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아야네는 그 태도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경찰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녀에게는 동기가 없다고요. 있다면 오히려 내게 있죠. 가오루가 경시청에 돌아와 보니 구사나기와 마미야는 그때까지나마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둘 다 얼굴이 밝지 않았다. 와카야마 히로미가 물에 대해 뭐라고 말해? 가오루를 보자마자 구사나기가 물었다. 마시바 요시타카에게 커피를 끓여줬을 때 말이야. 당연히 물어봤겠지? 네, 수돗물을 사용했답니다. 가오루는 히로미에게 들은 이야기를 둘에게 전했다. 마미야가 끙 하고 신음했다. 그래서 그때는 커피를 마셨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말이군. 그때 이미 생수병에 독이 들어있었다고 해도 앞뒤가 맞는 이야기야. 와카야마 히로미가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만은 볼 수 없죠. 구사나기가 말했다. 그건 그렇지만 모순이 없는 이상은 추궁할 만한 거리가 안 되지. 감식반에서 좀 더 확실한 대답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군. 생수에 대해서도 감식반에 확인해봤나요? 가오루가 물었다. 구사나기가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집어들었다. 냉장고에는 생수가 한 병 들어있었다는군. 그것도 이미 뚜껑이 열린 것이었대. 물론 물도 조사를 했다는데 아비사는 검출되지 않았어. 그래요? 하지만 계장님은 감식반에서 아직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간단하지가 않아. 그렇게 말하고 마미야는 입을 꾹 다물었다. 어째서요? 냉장고에 있던 생수는 1리터짜리였어. 서류에 눈길을 떨어뜨리고 구사나리가 말했다. 남아있는 물의 양은 약 900ml.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갓 땄다는 거지. 줄어든 물의 양은 약 100ml. 커피 한 잔을 끓이기에는 부족한 양이야. 그런데 드리퍼에 남아있던 커피 찌꺼기는 어느 모로 보나 두 사람분이었어. 구사나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가오루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생수가 한 병 더 있었다는 말이로군요. 그 물을 다 썼기 때문에 새 병을 땄고 그것이 냉장고에 남아있던 것이다. 그래. 구사나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 생수에 독이 들어있었을지도 모르겠군요. 범인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마미야가 말했다. 독을 섞을 목적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안에 생수 2병이 들어있었다. 그중 한 병은 새 거였다. 세 병에 독을 넣으려면 병을 따야 하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피살자가 눈치를 챌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미 열려있는 쪽에 넣는다. 그럼 빈 생수병을 조사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렇지. 구사나리가 서류를 팔락팔락 흔들었다. 감식반에서 일단은 조사를 했어. 일단은. 그런데요? 대답은 이래. 마시바 집에서 발견된 빈 생수병 모두를 검사했지만 아비사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못 된다는 거야. 대체 무슨 소립니까? 요컨대 아직은 알 수 없다는 거지. 옆에서 마미야가 말했다. 빈 생수병에서 채취할 수 있는 잔류물의 양이 너무 적다는군. 하기사, 빈 용기니까 당연한 일이지. 과학수사연구소에 회부하면 좀 더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다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거야. 가오루는 그제야 전후 사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밝지 않은 이유도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가령 생수병에서 뭐가 검출된다 해도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지 싶은데요. 서류를 다시 책상에 올려놓으면서 구사나기가 말했다. 글쎄 그럴까요?
용의자의 폭은 넓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반론하는 가오르를 구산아기는 못마땅한 얼굴로 내려보았다. 계장님 말을 어디로 들은 거야? 만약 범인이 생수병에 독을 넣었다면 이미 뚜껑이 열려있는 쪽이었을 거라고. 그리고 피살자는 커피를 끓이기 전까지는 그 물을 마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독극물을 투여한 후 피살자가 사망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뜻이야. 피살자가 물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시간 간격이 크지 않다고는 할 수 없죠. 목이 마르면 다른 음료도 얼마든지 마실 수 있으니까요. 가오루가 또 반론을 펼치자 구산하게는 헛소리 말라는 듯 코를 킁킁거렸다. 까맣게 잊은 것 같은데 마시바시는 일요일 밤에만 커피를 끓인 게 아니야. 토요일 밤에도 제 손으로 끓였다고. 와카야마 히로미가 그랬잖아. 그때 커피가 너무 써서 다음날 아침에 마시바시 보는 앞에서 그녀가 커피를 내렸다고. 그러니까 토요일 그 시점에는 생수에 독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토요일 밤에 마시바시가 생수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죠. 가오루가 또 그렇게 말하자 구산아기는 몸을 뒤로 휙 젖히며 양팔을 옆으로 쫙 펼쳤다. 대전제를 뒤집을 셈이야. 마시바시가 제 손으로 커피를 끓일 때는 반드시 생수를 사용한다고 부인이 말했기 때문에 이런 토론을 하는 거잖아. 반드시라는 말에 얽매이면 곤란하죠. 가오루는 담담한 어투로 말을 이었다. 마시바시 본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것을 지켰는지는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 습관이 있었던 정도인지도 모르죠. 부인도 마시바시의 지시를 충실하게 지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마시바시가 제 손으로 커피를 끓인 건 아주 오랜만이었어요. 무심코 수돗물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집 정수기는 수도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정수기물을 사용했을지도 모르고요. 구산아기가 혀를 끌끌 찼다. 자신의 논리를 관철하려고 너무 이리저리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선배 형사에게서 상사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말했다. 마시바시 집에 있는 생수병의 물을 언제 누가 마셨는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는 한 독극물의 투입 시간은 특정할 수 없습니다. 마미야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턱을 만지작거렸다. 토론이란 아주 중요한 것이로군. 나도 처음에는 구산아기와 같은 의견이었는데 둘이 옥신각신하는 것을 듣다 보니 가오루 쪽에 붙고 싶어졌어. 계장님. 그런데 말이야. 마미야가 다시 정색하고서 가오루의 눈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시간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어. 금요일 밤에 마시바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네, 홈파티가 있었죠. 아마도 그때 누구든 생수를 마셨겠죠. 즉, 독극물을 투입했다면 아마 그 다음일 거야. 마미야가 짙게 손가락을 세웠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카이 부부에게는 그럴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아무도 모르게 부엌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의심이 가는 건 남은 두 사람이로군. 아니죠. 구사나기가 당황한 기색으로 끼어들었다. 와카야마 히롬이라면 몰라도 마시바 부인을 의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피살자가 커피를 끓일 때 생수를 사용한다는 정보는 그녀가 준 것입니다. 왜 범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굳이 하겠습니까? 어차피 밝혀질 테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가오루가 말했다. 빈 생수병에서 독극물이 검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자신이 먼저 말하는 편이 혐의를 벗기 쉽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구산아기는 짜증스럽다는 듯이 입술을 비틀었다. 자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머리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어도 부인을 범인으로 몰고 싶은 모양이로군. 아니지. 상당히 논리적인걸? 마미야가 나섰다. 객관적인 의견이야.
독극물이 남아있는 주전자를 처리하지 않은 점도 그렇고 와카야마 히로미를 범인으로 가정하기에는 모순이 많아 동기를 봐서도 역시 마시바 아야네가 가장 의심스럽군. 하지만 하고 구사나기가 반론하려는데 그 동기 말이죠 하고 가오루가 먼저 말을 꺼냈다. 부인의 동기를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방금 전에 들었어요. 누구에게 들었다는 거지? 마미야가 물었다. 와카야마 히로미요. 가오루는 그런 일은 상상도 못하고 있을 두 남자에게 히로미의 뱃속 아이에 대해 설명했다. 이카이 다스히코는 왼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서 있었다. 그 전화로 통화하다가 다른 한 손에 든 수화기에 대고 말하는 듯 했다. 그러니까 그런 일처리는 그쪽에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계약서 제2항에 그렇게 명기되어 있을 겁니다. 네, 물론 그 점에 관해서는 이쪽에서 조처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부탁합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후 이번에는 왼손에 쥔 휴대전화를 귀에 대었다. 미안하군. 아까 하던 얘기 말인데 지금 그쪽과 매듭을 지었어. 그럼 전에 약속한 대로 부탁해. 알았어. 통화를 끝낸 이카이는 자리에 앉지 않은 채 책상에서 무언가를 메모하기 시작했다. 사장용 책상. 얼마 전까지 마시바 요시타카가 사용했던 책상이다.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은 후 이카이는 고개를 들어 구사나기 쪽을 보았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쁘신가 보군요. 잡다한 일입니다. 갑자기 사장 자리가 비는 바람에 각 분야의 지휘관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마시바 1인 체제가 불안했는데 좀 더 일찍 개선책을 강구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이카이는 구사나기와 마주 앉았다. 당분간 이카이 씨가 사장 대리로요? 구사나기의 물음에 이카이는 당치 않습니다 하면서 손을 저었다. 전 경영자 체질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적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난 참모 역할이 맞아요.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갈취할 목적으로 마시바를 살해했다는 추측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사나기가 눈을 번쩍 뜨는 것을 보고서 그는 쓴 웃음을 지었다. 아, 농담입니다. 그것도 악질적인 농담이죠. 친구가 죽었는데 실감하고 슬퍼할 틈도 없이 일에만 쫓기다 보니 신경이 날카로워졌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런 와중에 시간을 빼앗아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닙니다. 수사에 진척이 있는지 저도 궁금해요. 무슨 진전이 있었습니까?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극물을 투입한 경로라든지. 흥미롭군요. 마시바 씨는 건강에 관심이 많아 수돗물을 마시지 않았다는데 아십니까? 구사나기의 질문에 이카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런 걸 건강에 관심이 많다고 하나요? 저도 그런데요. 그냥 물은 지난 몇 년 동안 마신 일이 없어요. 넌지시 하는 말에 구사나기는 맥이 빠졌다. 부자에게는 당연한 일인 듯했다. 그런가요?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저도 좀 의아하지만요. 딱히 수돗물을 맛없다 여기지는 않는데 말입니다. 메이커의 광고에 놀아나는 것인지도 모르죠. 아무튼 습관이죠, 습관. 그리고 이카이는 퍼뜩 무언가에 스친 듯한 표정으로 턱을 들었다. 혹시 물에 독이?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홈파티 때 혹시 생수를 마셨습니까? 물론 마셨습니다. 몇 번이나 마셨죠. 물이라. 마시바 씨는 커피를 끓일 때에도 생수를 사용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이카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그래서 커피 찌꺼기에서 독극물이 검출된 건가?
문제는 범인이 언제 독을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일에 마시바시 댁을 은밀하게 드나들 만한 사람을 혹 아시나 하고요. 이카이가 힐끔 구사나기를 보았다. 말이 담긴 뉘앙스를 감지한 표정이었다. 은밀하게 말입니까? 네, 지금까지 휴일에 그 집을 방문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방문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죠. 마시바 씨가 도와주면요. 그러니까 부인이 집을 비운 틈에 다른 여자를 끌어들였다? 그런 가능성도 포함해서 묻는 겁니다. 이카이는 꼬고 있던 다리를 풀고 몸을 앞으로 약간 숙였다. 우리 툭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수사 중이니까 지켜야 할 비밀도 있겠지만 저도 초짜는 아니니 함부로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도 숨김없이 이야기하죠. 무슨 소리인지 몰라 구사나리가 잠자코 있자니 이카이는 다시 소파에 몸을 기댔다. 마시바에게 애인이 있다는 것은 밝혀냈을 텐데요. 구사나기는 당황했다. 이카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다. 이카이 씨는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 거죠? 구사나기는 조심스럽게 이카이의 심중을 타진했다. 한 달 전쯤에 마시바가 이런 말을 털어놓더군요. 슬슬 상대를 바꿀까 한다고요. 그때 전 이미 여자가 생겼나 보다고 짐작했는데요. 이카이가 눈을 희번덕거렸다. 경찰이 그 정도 일을 밝혀내지 못할 리가 없죠. 이미 조사를 끝내고서 절 찾아온 거 아닙니까? 구사나기는 눈썹 위를 긁적거렸다. 쓴 웃음이 나왔다. 맞습니다. 마시바 씨에게는 특별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짐작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벌써 알고 있다는 뜻인가요? 속어법입니다. 마시바는 호스티스에게는 손을 대지 않아요. 회사나 일에 관계된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 사람 주위에 딱 한 여자가 남죠. 그렇게 말하고서 이카이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 그랬어. 마누라에게는 하지 못할 이야기로군. 사건이 발생했던 주말에 그 여자가 마시바 씨 댁을 방문했다는 것은 본인의 진술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여자 외에도 비슷한 관계에 있는 다른 상대가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두 여자를 집에 끌어들인다? 그것 참 호방한 이야기로군요. 이카이는 몸을 흔들며 너털거렸다. 하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시바는 바람둥이지만 양다리를 걸치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상대를 잇따라 바꾸기는 해도 동시에 두 사람을 사귀는 일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애인이 생긴 후로는 아마 부부관계도 하지 않았지 싶은데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섹스는 좀 더 나이가 든 후에 하겠노라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아이가 목적이었다는 말씀입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이카이가 입가를 실룩거리며 대답했다. 구사나기는 와카야마 히로미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부인과의 결혼도 아이를 낳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듯이 들리는데요. 구사나리가 그렇게 말하자 이카이는 몸을 뒤로 휙 젖히는 포즈를 취하고는 그대로 소파에 기댔다. 가장 큰 목적이 아니라 유일한 목적이었죠. 그는 혼자 살 때부터 하루빨리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러기 위해 파트너를 찾는 데에도 열을 올렸죠. 여자를 수시로 바꿔가며 사귄 탓에 세상은 그를 바람둥이라 여겼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목적에 맞는 여자를 신중하게 찾았던 겁니다. 자기 아이의 엄마로 적합한 여자를 말이죠. 자신의 아내로 적합한지는 문제 삼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이카이가 어깨를 으쓱했다. 마시바는 아내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방금 제가 슬슬 상대를 바꿔야겠다고 그가 털어놓았다는 말을 했는데
그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새 가정부나 고가의 장식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아줄 여자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구산아기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부릅떴다. 세상 여자들이 들으면 총 공격을 퍼붓겠군요. 가정부는 그렇다 치고 장식품이라는 건 좀... 그건 제가 헌신하는 아야네 씨의 모습을 칭찬했더니 한 말입니다. 그녀는 완벽한 주부였어요. 결혼 전에 하던 일을 전부 그만두고 집안일에만 전념했죠. 마시바가 집에 있을 때는 거실 소파에 앉아 퀼트를 하면서 대기했습니다. 언제든 남편 시중을 들 수 있게 말이죠. 그런데 마시바는 그런 점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어 봐야 장식품처럼 거치적거릴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말이 심하군요. 왜 그렇게 아이를 원했던 겁니까? 글쎄요. 저 역시 아이를 원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막상 태어나고 보니 귀여워 어쩔 줄 모르겠지만요. 최근에 아빠가 된 이카이는 팔불출처럼 벙실거리고는 잠시 후 다시 말을 이었다. 아마 환경의 영향이 컸겠죠. 무슨 뜻입니까? 마시바에게 친척이나 가족이 없다는 건 경찰에서도 알고 있겠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그가 어렸을 때 이혼했다더군요. 게다가 그를 맡게 된 아버지는 일벌레라서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란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잇따라 돌아가시고 아버지마저 그가 20대에 뇌졸중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일찍이 천의 고아의 신세가 된 것이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남기고 간 재산 덕분에 생활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었고 제 손으로 사업도 크게 벌였지만 가족애라는 것과는 인연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아마 핏줄이 그리웠던 거겠죠. 아무리 사랑해도 애인이나 아내는 어차피 남이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이카이의 말투가 싸늘했다. 어쩌면 그 자신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 때문인지 구산아기의 귀에는 그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다. 마시바 씨가 아야네 씨를 처음 만난 자리에 이카이 씨도 함께 있었다고 했는데 무슨 파티라도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각종 업계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 파티였지만 실은 나름의 직함을 지닌 사람들이 상대를 찾기 위해 선을 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지만 마시바와 동행했습니다. 그는 고객에 대한 의리 때문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곳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했으니 인생이란 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타이밍도 좋았다고 해야겠지만요. 무슨 타이밍이죠? 구산아기가 묻자 이카이는 약간 거북한 기색을 드러냈다. 괜한 소리를 했나? 하는 표정이었다. 그 사람 아야네 씨 만나기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와 헤어진 직후에 지금 말한 파티가 있었죠. 전에 사귀던 여자와 잘 안 풀리는 바람에 마시바가 좀 초조했던 게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이카이는 집게 손가락을 자신의 입술에 대었다. 이 이야기를 아야네 씨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마시바 씨가 내게 말하지 말라고 했던 일이니까. 그 여자와는 무엇 때문에 헤어졌을까요? 글쎄요 하면서 이카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런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게 저희 사이의 룰이었습니다. 아이가 안 생겨서 그러지 않았을까 짐작하긴 하지만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까? 몇 번이나 말하지만 그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세상에서 흔히 혼전 임신이라고 하는 거, 그게 그의 이상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와카야마 히로미를 선택하기로 한 것인가? 세상에는 각기 다른 다양한 남자가 있다.
구사나기도 그 점은 익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마시바 요시다카의 심리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이가 없어도 아야네 같은 여자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면 그 또한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마시바 씨가 전에 사귀었던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카이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 여자가 있다는 소리만 했지 소개해주지는 않았거든요. 그 사람 비밀스러운 면이 있어서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는 공표하지 않기로 했었는지도 모르죠. 그 여자와는 원만하게 헤어졌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선 충분히 이야기한 적이 없어 놔서. 그렇게 말하고서 이카이는 퍼뜩 무언가를 깨우친 듯 구사나기를 쳐다보았다. 혹시 그 여자가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피살자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해서요. 이카이는 피식 웃음을 머금고 손을 저었다. 마시바 씨가 그 여자를 집으로 불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마시바 씨가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 아니라서입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죠. 구사나기는 손목시계를 보고 일어섰다. 바쁘실 텐데 고마웠습니다. 구사나기가 문 쪽으로 걸어가자 이카이가 얼른 뒤쫓아와 문을 열어주었다. 아, 이거 고맙습니다. 구사나기 씨, 수사 방식에 참견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카이의 눈빛이 진지했다. 뭐죠? 마시바가 성인 군자처럼 산 건 아니었으니 털면 여러 가지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그의 과거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 아무쪼록 필요 이상으로 들춰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사에는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회사의 이미지가 추락할까봐 걱정하는 듯 했다. 나오는 게 있어도 매스컴에는 흘리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서 구사나기는 방을 나왔다. 마시바 요시다카라는 인물이 불쾌했다. 여자를 아이나는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그 태도에 내심 화가 났다. 보나마나 다른 일에도 왜곡된 인간관을 보였을 것이다. 사원은 회사를 움직이는 부품 정도로 여겼을 테고 소비자는 착취의 대상으로나 여기지 않았을까? 그런 사고방식이 지금까지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를 죽이고 싶어 할 만큼 증오한 인간이 한두 명 있다 해도 이상할 게 없다. 와카야마 히로미만 해도 아직 혐의가 풀린 것은 아니다. 뱃속 아이의 아빠를 죽일 리 없다는 것이 우스미 가오루의 의견이지만 이카이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속단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마시바 요시다카는 아야네와 헤어지고 상대를 와카야마 히로미로 바꿀 생각이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임신했기 때문이지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따라서 어떤 이기적인 제안을 했을 수도 있고 때문에 그녀의 원한을 샀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첫 발견자이면서 독극물의 흔적을 없애지 않은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우스미 가오루의 지적에는 구사나기도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 깜빡 잊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억지다. 아무튼 마시바 요시다카가 아야네를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를 추적해보기로 하고 그 순서를 생각하면서 구사나기는 마시바의 회사를 뒤로했다. 마시바 아야네가 뒤통수라도 얻어맞은 듯 눈을 부릅떴다. 검은 눈자위가 파르르 떨렸다. 역시 동요하는 듯 했다. 남편의 전 애인이라고요? 유쾌하지 않은 질문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구사나기는 앉은 채로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아야네가 묵고 있는 호텔 라운지에 마주 앉아 있었다.
구사나기가 전화를 걸어 물어볼 게 있으니 만나고 싶다고 부탁했다. 그게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녀의 반문에 구사나기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모릅니다. 남편께서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큰 이상 동기가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죠. 그래서 과거를 조사해보는 것뿐입니다. 아야네는 입술을 살짝 벌리고 구사나기를 쳐다보았다. 적막한 미소였다. 사람이 그 모양이니 깔끔하게 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제 경우처럼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려다 그는 일단 입을 다물고 새삼 그녀를 보면서 말했다. 남편이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여자를 찾고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런 사고를 지닌 남자는 도가 지나치면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우려가 있죠. 그래서 상처를 입은 상대가 그 남자를 증오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처럼 말인가요? 아니, 아야네 씨는 상관없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스미 씨라고 했던가요? 아마 그 여형사에게서 들으셨겠죠. 히루미는 마침내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이가 그녀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저를 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를 조금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당신이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재까지 생수병에서는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역시 주전자에 독을 탔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당신은 그럴 수 없었어요. 구사나기는 단숨에 거기까지 말하고서 숨 한 번 돌리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일요일에 누군가 마시바 씨의 집에 찾아가 독을 탔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무단으로 침입했을 리는 없으니까 아마도 남편이 불러들였겠죠. 그런데 일에 관계된 사람 중에는 그럴 만한 인물이 없어요. 아주 개인적인 사이이고 부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은밀하게 불러들였다면 어떤 사람일지 그 범위가 극히 제한될 듯한데요. 그러니 애인이거나 전 애인일 거라는 말인가요? 그녀가 앞머리를 쓸어올리며 말했다. 참 난감하군요. 그런 얘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대화하는 중에 얼핏 흘려들은 거라도 없습니까? 글쎄요. 옛날 일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신중했다고 할 수 있죠. 레스토랑이나 바도 과거에 헤어진 사람과 갔던 장소에는 2번 다시 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구선하기는 낙담했다. 데이트를 하면서 거쳐갔던 장소를 조사해 볼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마시바 요시타카가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집이나 사무실 집기에도 와카야마 히로미가 아닌 여자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전혀 없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도 일에 관계된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 남자였다. 와카야마 히로미의 번호는 저장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죄송하네요. 제가 도움이 못 돼서. 아닙니다. 아야네 씨가 사과하실 일은 아니죠. 하지만 하고 아야네가 말하려는데 옆에 있는 가방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허둥대며 휴대전화를 꺼내고는 받아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구사나기는 물론 이라고 대답했다. 네, 여보세요? 차분한 말투로 전화를 받던 아야네가 그 다음 순간 파르르 속눈썹을 떨었다. 그리고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구사나기를 쳐다보았다. 아, 네, 그건 괜찮은데 아직도 뭐가... 아, 그래요? 네, 알았어요. 잘 부탁해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서 실수를 했다는 듯이 손바닥으로 입술을 눌렀다. 아, 참, 구사나기 씨가 여기 있다는 거 말할 걸 그랬나요?
어디서 온 전화였는데요? 웃음이 씨였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부엌을 재검증하고 싶은데 지금 집 안에 들어가도 괜찮겠느냐고 물었어요. 대수로운 일은 아니라면서요. 재검증? 대체 무슨 속셈이야? 구선아기는 아래턱을 만지작거리면서 비스듬하게 시선을 떨어뜨렸다. 독극물을 어떤 식으로 투입했는지 조사하는 거겠죠. 그야 물론 그렇겠지만. 구선아기는 손목시계를 본 후에 테이블에 놓인 계산서를 집었다. 저도 가봐야겠습니다. 괜찮겠죠? 물론입니다. 아야네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뭔가 생각났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 부탁이 있는데요. 말씀하시죠. 이런 일을 부탁하자니 염치가 없네요. 뭡니까? 사양 말고 말하세요. 실은 하고 그녀가 얼굴을 들었다. 꽃에 물을 줘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호텔에서 하루 이틀 지내면 될 줄 알았는데. 구산아기는 무슨 소린지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저희야말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댁으로 돌아가셔도 무방할 겁니다. 감식 작업은 다 끝났으니까요. 제 검증이 끝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상관없어요. 당분간 여기 있기로 한 건 제 뜻이에요. 그 넓은 집에 혼자 있는다는 건 상상만 해도 괴롭고 힘들어서요.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이의 장례 일정이 정해질 때까지는 여기 있으려고 해요. 유해는 머지않아 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 할 텐데. 그렇게 말하고서 아야네는 눈을 깜빡거렸다. 그리고 꽃 말인데요. 내일쯤 짐을 가지러 간 참에 물을 주려고 했는데 사실 더 빨리 주고 싶어요. 계속 마음에 걸려서.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내 알아챈 구산아기는 자신의 가슴을 툭툭 쳤다.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해드리죠. 정원과 베란다에 있는 꽃에 물을 주면 되는 거죠. 괜찮으시겠어요? 번거로운 부탁을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수사에 협조해 주시는데 당연하죠. 걱정 마십시오. 구산아기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야네도 일어섰다. 그리고 똑바로 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 집에 있는 꽃들 말라 죽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절실함이 담긴 말투였다. 소중히 여기시는군요. 삿포로에서 돌아온 날 꽃에 물을 주던 그녀가 떠올랐다. 베란다에 있는 꽃은 제가 독신 시절부터 키우던 거예요. 꽃 하나하나에 갖가지 추억이 있죠. 그런데 이번 일로 그 추억마저 잃고 싶지는 않네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던 아야네의 눈동자가 천천히 구산아기를 향했다. 마음이 빨려 들어갈 것 같아 구산아기는 그 눈빛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걱정 마세요. 꼭 물을 주겠습니다. 구산아기는 그렇게 말하고 계산대로 걸어갔다. 호텔 앞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마시바의 집으로 향했다. 헤어질 때 아야네가 보였던 표정이 뇌리에 깊이 새겨져 떠나지 않았다. 멍하니 찻장 밖을 바라보고 있던 구산아기의 눈에 한 건물의 간판이 들어왔다. 할인 매장 간판이었다.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세워주십시오. 그는 얼른 운전사에게 말했다. 할인 매장에서 급하게 물건을 산 후 다시 택시를 잡았다. 원하는 것을 샀다는 뿌듯함에 왠지 가슴이 설레었다. 저만치 마시바의 집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다. 거참 삼엄하군 하고 구산아기는 생각했다. 사건이 이대로 미궁에 빠지면 저 집은 언제까지나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문 옆에 제복 경찰 한 명이 서 있었다. 사건 발생 직후에도 경비를 섰던 경찰이었다. 그쪽에서도 기억하는지
구산아기를 보자 말없이 고개를 꾸벅 숙였다. 현관을 들어서니 신발 3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우스미 가오루의 스니커는 늘 보던 것이었다. 나머지 2켤레는 남자 구두인데 한쪽은 다 낡은 싸구려고 다른 한쪽은 아르마니 로고가 찍혀있는 새 것이었다. 구산아기는 거실을 향해 복도를 걸어갔다. 문이 열려 있어 그대로 안에 들어갔다.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이는데 부엌 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손을 댄 흔적이 없는데. 그렇죠. 감식반도 최소 1년 이상은 손을 대지 않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알 수 없는 남자와 우스미 가오루의 목소리였다. 구산아기는 부엌을 기웃거렸다. 싱크대 앞에 우스미 가오루와 한 남자가 쭈그리고 있었다. 싱크대 밑에 달린 문이 열려 있고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2 사람 옆에는 기시타니가 서 있었다. 아, 구산아기 선배. 기시타니가 그렇게 말하자 우스미 가오루도 돌아보았다. 난색을 하고 있었다. 대체 뭐 하는 거야? 그녀가 눈을 깜빡거렸다. 선배가 어떻게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묻잖아. 열심히 일하는 후배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싱크대 밑을 들여다보던 남자가 문짝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 순간 구산아기는 놀라고 당황했다. 그가 잘 아는 남자였다. 유가와, 자네가 어떻게? 그렇게 묻고서 우스미 가오루에게 눈길을 돌렸다. 내게는 아무 말 않고 이 녀석과 의논한 거야? 그녀가 잠자코 입술을 깨물었다. 말이 좀 이상하네. 우스미 가오루가 누구를 만나든 일일이 자네 승낙을 얻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유가와가 일어나 구산아기를 보면서 빙긋 웃었다. 오랜만이야. 좋아 보이는데? 경찰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어. 다만 경우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야 있지. 과학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수께끼가 발생했다든가 하면 말이야. 하기야 이번 경우에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걸 자네에게 말할 필요야 없겠지. 유가와가 의미심장한 눈길로 우스미 가오루를 쳐다보았다. 구산아기도 그녀 쪽을 보았다. 재검증을 한다고 하더니 이런 거였나? 우스미 가오루는 퍼뜩 놀란 듯 입을 절반쯤 벌렸다. 부인께 들었나요? 부인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네 전화가 왔어. 아차, 그렇지. 중요한 걸 깜빡했군. 기스타니, 자네 지금 할 일이 없지? 갑자기 이름을 불린 후배 형사는 등을 쭉 폈다. 유가와 교수님이 검증하는 자리에 함께 있으라고 했는데요. 웃음이 혼자 있다가는 들은 이야기를 빠뜨릴 수도 있다고요. 그건 내가 대신 들을 테니까 자넨 가서 정원에 물 좀 줘. 기시타니가 눈을 몇 번 껌뻑거렸다. 물을 주라고요? 부인이 호의를 베풀어서 집을 비워준 덕분에 수사하기가 쉬워진 거라고. 그러니 물 정도는 줘도 되지 않겠어? 정원만 주면 돼. 2층 베란다는 내가 줄 테니까. 기시타니는 불만스러운 듯 미간을 약간 찡그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는 부엌에서 나갔다. 자, 이제 미안하지만 제 검증 내용을 처음부터 이야기해줘. 구산아기는 들고 있던 종이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게 뭐죠? 우스미 가오루가 물었다. 사건과 관계없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보다 어서 설명을 좀 해보라고. 유가와를 쳐다보면서 구산아기는 팔짱을 꼈다. 유가와는 역시 아르마니로 보이는 바지 양쪽 주머니에 엄지손가락을 걸치고 싱크대에 기대어 섰다. 두 손에 장갑을 끼고 있었다. 이 젊은 여형사가 내게 제기한 문제는 이런 거였어.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으면서 다른 곳에 있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마실 물이나 음료에 독극물을 투입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게다가 미리 준비해둔 장치에는 그 흔적이 절대 남으면 안 된다.
이만큼 어려운 문제는 물리학의 세계에도 좀처럼 없는데 말이야.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떨어진 장소에 있으면서라고? 구사나기가 웃음이 가오루를 노려보았다. 아직도 부인을 의심하고 있군. 부인을 범인으로 단정해놓고 어떤 마법을 사용하면 증거를 댈 수 있을지 이 사람과 의논한 거였나? 부인만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알리바이가 있는 사람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잖아. 그래봐야 표적은 부인 아니냐고. 구사나기는 다시 유가와를 쳐다보았다. 그래서 싱크대 밑은 왜 들여다본 거야? 웃음이 양에게 듣자 하니 문제의 독극물이 3군데에서 검출되었다더군. 유가와는 장갑을 낀 채로 손가락 3개를 세워 보였다. 우선은 피살자가 마셨던 커피, 그 다음은 커피를 끓이는 데 사용했던 원두 커피와 종이 필터, 그리고 물을 끓일 때 사용했던 주전자. 그런데 그 다음은 모르겠단 말이야. 가능성은 2가지지. 주전자에 직접 독을 넣었던지 아니면 물에 섞었던지. 가령 물이라면 어떤 물일까? 여기서도 가능성은 2가지. 생수냐 수돗물이냐. 수돗물? 그럼 수도관에 무슨 트릭이 있었다는 말이야? 구사나기는 흥 하고 콧방귀를 뀌었다. 가능성이 2가지 이상 있을 경우 수거법을 사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감식반에서 수도나 정수기에 이상이 없다는 건 확인한 모양인데 난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말이야. 그래서 싱크대 밑을 조사한 거야. 수도에 어떤 트릭이 있다면 여기밖에 없을 테니. 그래서 결과는? 유가와는 고개를 천천히 옆으로 저었다. 수도관, 정수기 파이프, 필터 모두 손을 댄 흔적이 없어. 부품을 전부 해체해서 조사해 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 물에 독이 들어있었다면 생수병에 있었던 물이라고 결론 지어야겠지. 생수병에서는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어.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아직 보고가 없었는데요. 웃음이 가오루가 말했다. 소득이 없을 거야. 우리 감식반도 바보가 아니라고. 구사나기는 팔짱을 꼈던 팔을 내려 허리에 대고서 유가와를 보았다. 그게 자네의 결론이야? 기껏 이렇게 납시였는데 내용이 보잘것없군. 물에 대해서는 그뿐이야. 주전자에 대한 검증은 이제 해야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독을 주전자에 직접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건 내가 주장하는 바야.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일요일 아침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 물론 와카야마 히로미가 한 말을 그대로 믿는다는 전제하에. 유가와는 그 말에는 대꾸하지 않고 싱크대 옆에 놓여있는 주전자를 들었다. 그건 이번 사건에 사용된 것과 똑같은 주전자야. 웃음이 양이 준비해 주었지. 유가와는 수도꼭지를 들어 주전자의 온수를 받았다. 그러고는 받은 물을 싱크대에 다시 버렸다. 자, 아무런 트릭이 없는 깨끗한 주전자야. 유가와는 또 주전자에 물을 받아 이번에는 옆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켜고 올려놓았다. 대체 뭘 하려는 건데? 지켜보라고. 그럼 알게 돼. 그리고 유가와는 다시 싱크대에 기댔다. 자네는 범인이 일요일에 이 집에 찾아와서 주전자에 독을 넣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 가능성밖에 없잖아. 만약 그렇다면 범인은 아주 위험한 방법을 택한 꼴이 되지. 마시바 씨가 말이야. 범인이 왔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얼핏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은 하지 않았어? 아니면 마시바 씨가 잠시 외출한 틈에 몰래 숨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침입했다고 보긴 어려워. 범인은 마시바 씨가 그런 사람이 왔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나는 추측하고 있어. 그렇군.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은 상대라.
유가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웃음이 가오루 쪽을 보았다. 자네 선배가 아직은 이성적이로군. 다행이야. 그건 또 무슨 소린데? 구사나기는 웃음이 가오루와 유가와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별 의미는 없어. 서로가 이성적이라면 의견이 대립된다 한들 나쁜 일은 아니지. 구사나기는 여전히 사람을 무시하는 투로 말하는 유가와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유가와는 그런 시선 따위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희죽거리고 있었다. 이윽고 주전자의 물이 끓기 시작했다. 유가와는 불을 끄고 주전자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꽤 괜찮은 결과가 나온 것 같군. 그는 개수대 위에서 주전자를 기울였다. 주전자 주둥이에서 흘러나온 액체를 본 구사나기는 움찔 놀랐다. 틀림없이 그냥 온수를 받았는데 뻘겋게 물들어 있었다. 어떻게 된 거지? 유가와는 싱크대에 주전자를 내려놓고 웃는 얼굴로 구사나기를 보았다. 아무런 트릭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실은 빨간 가루를 젤라틴에 싸서 주전자 안쪽에 붙여놓았지. 물이 뜨거워지면서 젤라틴이 서서히 녹아 결국 가루가 물에 섞이도록 한 거야. 그는 정색한 표정으로 웃음이 가오루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이번 사건에서 피살자가 죽기 전에 적어도 2번 주전자를 사용했다고 했지. 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에 사용했습니다. 웃음이 가오루가 대답했다. 젤라틴의 질이나 양에 따라서 2번 정도로는 젤라틴이 다 녹지 않았을 수도 있지. 3번째에 녹을 가능성도 있어. 감식반에서 이런 것도 확인했나? 주전자 안쪽 어디에 붙였을까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 또는 젤라틴이 아닌 재료도 검토해봐야 할 거야.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녀는 유가와의 지시를 수첩에 메모했다. 왜 그래 자네? 왜 그렇게 얼이 빠졌어? 유가와가 조롱하듯 말했다. 얼이 빠지기는 그보다 그렇게 특수한 방법을 평범한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겠어? 특수한 방법? 천만에 젤라틴 사용에 능숙한 사람이라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야. 가령 요리를 잘하는 부인도 있고. 유가와의 그 말에 구사나기는 자신도 모르게 어금니를 악물었다. 이 물리학자는 마시바 아야네를 범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나마나 웃음이 가오루가 뭐라고 속닥거렸을 것이다. 그때 웃음이 가오루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받아 2-3마디 하던 그녀가 구사나기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연락이 왔다는데요. 역시 생수병에서는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답니다.